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8월 CPI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우위를 서는 모습 보여주게 되며, 반도체 등 최근에 빠졌던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 CPI는 2.5로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근원 CPI.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런데 0.3% 올라가게 되었죠. 그럼 최근에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려오게 되었는데, 물가만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 악재의 핵심은 요 관련 부분으로 인한 우려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이후 재평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증시는 강세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대륙별로 주문이 멈추질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되었던 내용이 그냥 이제 온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러한 평가까지 계속되니까 지금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25bp 인하 될 것이냐 아니면 50bp 인하 될 것이냐 약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50bp 가능성은 확 줄어들게 되었고요. 사실상 25bp가 확정이 되고 있다. 9월 FOMC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결과 나오잖아요. 추석 때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해외 증시가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31달러로 플러스 2.3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50bp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25bp 얘기에 약세.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연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떨어졌던 것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상향의 모습이 채권에서도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주목하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반도체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한국의 얘기가 조용하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CEO가 TSMC, 아무래도 대만계다 보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가 훌륭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내에서도 초고성능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은 TSMC 말고 삼성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오는 것이다. 관련 종목들 싹 다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BM 관련으로 지금 계속해서 서버용에 이 납품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를 위해서 핸드폰 디바이스 HBM 납품을 위해서 개발 시작했다는 내용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활용 범위가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AI 기업들이 어떻게든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하나씩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관련 시장의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높은 밸류가 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작점이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해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풀리면은 성장주의 대표 제약바이오도 좋을 거라는 평가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뉴스 많이 없었던 올해 초였는데 최근 하나에서 두 달 정도 안에 뉴스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이들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주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방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출하지 못했던 국가를 뚫어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팔게 되면 이 관련 업체들 돈 꾸준하게 벌 수 있겠구나. 수주 잔고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도크를 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여기랑 연결할 수 있는 신사업 이쪽을 조금 높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죠. 했을 때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사업 박차 얘기 드리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굳이 아니더라도 좀 기술력이 있는 해양 플랜트 업체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쪽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고비 불법 유통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고 오는 건데 근데 이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흥행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흥행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 뉴스는 일단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발열 역시 무시할 수 없죠. 이에 따른 기술 개발도 계속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계속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전기 요금이 드디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으니 관련 업계도 다시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애플 아이폰 16 별거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해놨던 사람들이 많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품들 한국에서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이에 따른 단기 펌핑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뉴스 쭉 한번 봤습니다. 9월 10일 어떻게 정리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함께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서 공부 같이 해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텔레그램 여기 방 들어오셔서 내용들 보시고 마음에 든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여기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현재 위치, 조금 시간이 뒤로 밀리는 부분, 악재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밀리면 밀릴수록 호재로 인지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요 내용 나오고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쁜 소식만 있었다면 이렇게 반등 가능했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에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시끄러운 소식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부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주주총회를 뒤로 연기하였다. 근데 이 두산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주주뿐만 아니라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연금까지 설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향후 새로운 안들이 계속해서 공개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들이 오케이 하는 순간 기존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 안이 방향이 돌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요 모습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분할하면은 양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호재라는 인식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될 테니까. 그럼 그때는 주주총회 일정 잡혔을 때 그때 또 한번 반응 올 거고 그 다음 권리락 일정 잡히면 여기서 또 한번 반응 올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업이 잘 되면 이거 시너지는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본업에서 지금 들려온 소식 무엇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원전, 신한울 원전 3, 4호기 2032 준공. 지금 건설 허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도 주기기에 대한 독점 납품은 두산이기 때문에 가장 큰 파이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폴란드, 체코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 다양한 지역들에서도 신규 수주전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 주가에 차근차근 반영될 요것만 남았다.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것들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스터빈은요. 진짜 돈 되는 거 맞거든요. 개당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 그 중에서도 터빈 쪽 같은 경우에는요, 돈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은, 일단 한국이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두산이 이쪽에 1등 사업자도 맞고,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경쟁력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가격 쪽 부분에서. 기술적은 높아도. 이게 다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풍력 터빈도요. 지금 중국에서 과잉 생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중국이 과잉 생산 안 했을 때에도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서로 간에 과잉 생산하면서 막 치킨 게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까지 치킨 게임을 더해지게 되었다. 가뜩이나 기술 대비 돈 안 됐는데 더 안 되는 요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요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한다. 아, 물론 국내에서는 좀 팔리겠죠. 근데 해외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내 정도에서 끝날 내용이니 뭐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가스터빈과 이 원전 대비해서 중요도는 좀 낮아질 수 있구나.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까지 상관없는 요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전과 이 주주총회 관련해서 다음 일정 나오는 거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현 상황의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제가 요즘 연기금 쪽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 다음 이 기관 쪽에 투자가 들어오면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컴백했고요. 그 이외에도 기관 쪽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홀딩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가장 중요한 여기 480, 241 겹쳐 있는 라인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거 편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21선 돌파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1차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61선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61선 추세를 봤을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럼 이 위에서 버티는지 보시고요.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때부터 추세의 전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위에서 꾸준하게 가격이 버티는 모습과 수급이 쌓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마 여기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을 때 훌륭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어디 있나라는 걸 살펴보면 21년도 여기 3, 4, 5월 달 있잖아요. 딱 맞죠? 네.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버텨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 역시 여유 시간만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요걸 이제 알아두시고 인내가 있다면 하나는 더 먹을 수 있다. 요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로 할 수 있는 구간 어디 있냐? 1차 목표 라인.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그리고 만약에 이 북은 가까워졌는데 수급이 괜찮다. 그렇다는 건 이 물량을 소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은 23,500원부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까워졌을 때 여기와 같은 과정 거치고 상황이 괜찮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재밌는 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작은 힘으로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땐 추세가 잡히면은 양 몇 달이 되든 그냥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걸 글로 쓰면서 마무리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일단 뭐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본업 그 중에서도 원전 쪽도 그렇고 너무 좋다. 유리한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굳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급은 연기금
우선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 이외에 들어오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480일, 240일 겹쳐있는 여기 위에서 움직인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으며 20일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노려볼 수 있는데, 이미 60일선의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60일선 돌파한지 보고, 그런데 만약에 60일이 추세가 또 전환이 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한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오늘 비 오고 있는데 잘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